욕조에 남은 물을 재활용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세탁기에. 세탁기에 보면은 수돗물, 수도꼭지 호스 연결돼 있잖아요. 일본 세탁기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욕조에 물 딱 넣어가지고 호스를 넣어가지고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잖아. 예, 그게 있어요. 기본이잖아. 비싸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라는 일본의 수도요금이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수도요금을 수도세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왜냐면 이제 인프라니까. 전기랑 수도는 세금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새 뭐 당장에 전기 요금이야 여름철이면 에어컨 좀 돌려야 되니까 좀 부담이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수도요금이야 뭐 올라봤자 얼마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 좀 저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아마 계실 거예요. 특히 가정용 수도를 쓰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그렇죠. 일본은 여러분 한국이랑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도꼭지 잘 잠궈야 되죠. 예, 이 그림은 수도꼭지를 안 잠궈가지고 물이 좀 똑똑똑 떨어지네요. 엄청 신경 쓰이네 이거. 짜잔, 대한민국 한국수자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월드 탑 K-워터. 야, 이제 대한민국 수자원공사도 이제 K-워터야. 물도 K요? K-푸드, K-워터. K-워터. 자,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짜잔 수도요금 현황이라 가지고 한국의 이제 수도요금에 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통계인데 주요 해외 국가의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203리터입니다. 근데 한국은 183리터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많이 안 쓰는가 봐. 그런데 밑에 지표 중에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평균이 203인데 일본이 373리터. 일본이 뭐 전 세계에서 수도 사용량이 압도적이고 한국은 뭐 일본에 비하면 반밖에 안 쓰네요. 수돗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한국이랑 일본이랑 수돗물 사용량 차이가 날까라고 했을 때 이건 문화의 기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은 집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탕에 물 받아서 하는 목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매일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목욕을 한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욕조에 물 받는 게 물의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뭡니까? 예, 대한민국의 2배 정도로 사용량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주요 해외 국가별 수도요금 현황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2022년 통계거든요. 해외 평균 수도요금은 뭐 톤당 1,822원이며 한국은 721원입니다. 야, 역시 수자원공사 이거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저렴한 저력을 보여주네요. 한국과 비교시 영국은 4.3배, 미국 3.6배, 일본 1.8배, 중국 0.7배로 한국의 수도요금은 주요 해외국가 전체 평균의 39.6% 수준. 즉 뭐다? 대한민국 수도요금은 엄청 저렴한 편이다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정말로 싼 편이에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은 뭐 보자. 한국의 1.8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맞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일본은 수도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본 니세이 기초연구소에서 이렇게 기사를 낸 겁니다. 2019년에. 기로에서는 일본의 수도, 지금 생각하고 싶은 공공서비스 수익과 부담 이래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본도 수도가 공영 서비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수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정촌이 경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수도법 제6조 2항. 지자체 관할이에요. 지자체마다 운용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게 일본 수도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일본 총무성저는요. 수도 사업 경영의 현황과 과제 이래가지고 이런 자료를 일본에서 내는데 일본이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촌동 내에서 수도를 관리하는데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고 빈집은 늘어나고 어르신들밖에 안 사는데 어르신들은 세금을 안 내. 자, 그러면은 그 수도 누가 관리합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나요? 라고 했을 때 수도 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일본의 수도 요금이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시정청 랭킹이 나옵니다. 랭킹 나온다는 거 자체가. 도도부현 랭킹이 딱 뜨는 거예요. 제일 작은 구경에 22박미터를 썼을 때 월 사용 요금입니다. 제일 저렴한 게 일본의 가나가현, 요코하마 있는 지역이에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9위예요. 2,573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갔을 때 아오모리 4,418. 일본 내에서도 1등 가나가와랑 꼴등 아오모리. 아오모리랑 두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가.
똑같이 물 쓰는 것 뿐인데. 당연히 박간이가 사가는 홋카이도도 거의 워스트급이에요. 4,200엔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조금 비싸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시정청 관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임금, 그 다음에 사람은 적은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아. 그러면 수도 파이프, 그 다음 계량하는 것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를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가격을 딱딱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네가 수도를 쓰려면 이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걸 별로 인식한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근데 이렇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물을 더 쓰면 쓸수록 더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서도 지방에 살고 싶은데 지방에 살면은 수도권, 도시에 비교해서 안 좋은 점이 많이 생기네 또 많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차등이 나오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큰 뉴스가 하나 뜨죠. 뭐가 뜨냐면은 이게 올해 7월 14일 오카야마시 수도요금을 내년도부터 평균 20% 인상. 오카야마라는 동네는 좀 관리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힘드네요. 여러분 오카야마 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20%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야, 이 동네에서 왜 사냐? 차라리 도쿄 가서 사는 게 낫지 않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참아서 받아들이는 거죠. 일본 사람 느끼기에는 세금 올라가네. 아,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당장에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뭐가 인기냐면 TV에서 여러분 이러면 뉴스 나면 뭐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일본 사람들 절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도 요금 절약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각종 이제 비법 있잖아요. 이게 일본 뉴스, 뭐 생활 정보 방송부터 해서 막 나옵니다. 일본 소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뉴로에서 수도 요금을 절약, 목욕, 화장실, 식기세척 등에서 절수 방법을 설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요금을 억제하는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의식해야 할 것은 다음이 5가지입니다. 욕조에서 절수, 주방에서 절수, 세탁에서 절수, 화장실에서 절수 있잖아요. 이거 방법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사람들은 목욕할 때 물 많이 받아서 목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욕조에 남은 물을 재활용해야 된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목욕 한번 하고 나면 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흔히 말하면 뭐랍니까? 청소할 때 물을 있잖아요. 욕실 청소할 때 쓴다라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탁기에 항상 있어요. 욕조에서 물을 쭉 하는 호스. 있어요. 세탁기에 보면은 수돗물, 수도꼭지 호스 연결돼 있잖아요. 일본 세탁기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욕조에 물 딱 넣어가지고 호스를 넣어가지고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잖아. 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야, 그 더러운 거 보면 나고 찝찝한데 그 물로 옷을 빤다고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것도 절약 방법의 하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 놀라고 있네요. 이 예. 기본이잖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뭐 샤워 헤드 절수, 그다음에 뭐 목욕과 샤워를 구분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욕조 들어가지 말고 샤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씻기도 모아서 씻어라. 우리가 먹고 나면은 바로바로 싸두면 냄새 나고 그러니까 안 씻는데 그런 거 하니까 물을 많이 쓰네 니가. 소니뿐만이 아니라 도쿄 해상 일동이라는 일본 대기업 보험회사에서도 1년에 1.5만 엔 감소. 우리가 15만 원이나 절약이 되는. 어머나. 프로가 가르쳐주는 수도비 절약 기술 여러분 나옵니다. 절약 고문, 소비생활 고문 이런 게 있어요. 절약의 프로라고 하는 분들 꽤 많이 계셔. 잡지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그렇죠.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본은 절약 프로, 절약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전문가. 이걸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알려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가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직업이니까 프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야. 진짜 프로입니다. 예. 가정용 이거 수도 비용의 40%가 후로라 해서 아까 말한 목욕입니다. 목욕하는 물을 유효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절약이 잘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든지 공통적으로 이거는 꼭 해라. 이거는 기본이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미는 게 많이 있네요. TV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샤워헤드입니다. 이거 바꿔라. 무조건 바꿔라. 이거 안 바꾸면 넌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1년간 수도 앤 가스 비용을 27,740엔 절약. 우리라도 한 27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된대. 이거 쓰면은. 왜 수도 앤 가스 비용이에요? 집에 보일러, 가스 보일러니까 목욕할 때 뜨신 물을 적게 쓰면은 물도 뭡니까? 절약이 돼. 플러스 보일러 비용도 절약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을 파는 거예요. 이게 당장에 일본 아마존 히트 상품에서 샤워헤드 판매 랭킹 있잖아요. 이런 거 쭉 보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절수. 물을 많이 쓰면은 수압이 세잖아. 그게 아니라 적은 물을 압박을 좀 세게 해가지고 적은 물로도 아이고 물 많이 나오네 시원하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 그렇게 느끼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일본 야후에는 절수 샤워 헤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있어. 이 항목에서 베스트 1위에서 100위까지 쫙 나옵니다. 아마존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우리나라 돈 3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클릭을 딱 했을 때 제일 표지 위에 제일 위에 뭐라 적혀있어요? 절수 최대 80%. 문자 등동 우리 샤워 헤드로 바꾸면은 물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절약하느라고 이런 고압력 절수형 샤워 헤드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 효과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수도요금이 그렇게 일본은 안 비싸니까 별로 못 느낀다면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도 있는 지역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 그러면 뭐 아니 그건 뭐 이번 지자체가 정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지들이 정하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절약하는 방법 앞엔 답이 없는 거야? 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자체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요? 이 다음에 나오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삿포로시 물가가 올라가는 대책으로 수도 기본 요금을 2개월 면제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일본은 수도 요금이 지자체 관리다 보니까 지자체 재량으로 요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살기 힘든가 보네. 이번 달은 수도 요금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옵니다. 이게 일본 지자체마다 가끔씩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건 어디까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느껴요. 그걸 떠나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일본 인구가 줄고 있는데 자기 동네가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입는 동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동네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민영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사람이 없어. 근데 이거를 공무원들 월급 주고 관리를 시켜야 돼. 이것보다 차라리 외주 줘가지고 기업에서 관리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촌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는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이건 인프라니까 그렇죠. 민간이 관리하면 그 회사가 망하거나 여기는 그만둡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인프라인데. 그렇죠, 라는 그렇죠. 걱정이죠. 그런 걱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보네요. 일본에서도 작년이죠. 2022년 4월 1일 전국 최초의 상수도 민영화 미야기 일본 센다이 지역이거든요. 마치 추미코가 말한 거랑 똑같이 민간 회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재해 일본 지진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고 수도가 못 써지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 관리하면 인프라니까 제대로 복구라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일본 민영화를 줬는데 이런 데서 이거 돈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야기현 이쪽 지역도 여러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관리하기가 힘들대요. 니들이 그런 말 할 거면 와서 살아라. 와서 살아가지고 주민세도 내고 이 수도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월급을 내주면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로 다 도쿄라든지 대도시로 나가잖아. 그런 거 말 안 하고 말이야. 민영화 반대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있잖아. 뭔가 격렬하게 좀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사실은 말이 좀 있어요. 근데 당장에 아까 일본 수도요금에서 미야기현이 44등이거든요. 거의 꼴찌급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고 느껴가지고 이걸 민간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 도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 도쿄는 아까 말한 대로 2,500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돈은 15,000원 이상 싸잖아요. 1,700엔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못 느끼겠지만은 이 미야기현 사람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안 하는 지금 상황도 거의 일본에서 워스트급으로 비싼데 니들이 돈 대신 내줄 것도 아닌데 왜 민영화 갖고 왈가왈부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미야기가 예를 들어 이거 민영화를 했는데 싸지고 문제가 없네가 되면은 이 미야기보다 수도요금이 비싼 야마가타, 홋카이도, 아오모리 있잖아요. 이쪽 지역도 야 저거 할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도쿄만큼 싸지면은 그거는 뭐 효율적인 거네. 그만큼 지자체가 지금까지 비효율적이었다는 거네? 라고도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미야기에 이 시범 케이스에 상당히 좀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민영화가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도사들의 사장이 연수입 1억엔 우리나라 돈 거의 10억 이상을 받아먹는다. 어디? 영국. 영국이 수도의 완전 민영화를 후회하고 있는 이유 이래가지고 인프라가
이게 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로 이거 뭐 엿장수 마음대로 간다. 영국의 수도 민영화를 들고 와가지고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도 뜨는 겁니다. 장사하는 입장이 갑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다. 저렇게 좋은 예를 영국에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지금 수도요금 비싼 건 아는데 그거는 그 지자체의 재량이니까 민영화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어떻게 있잖아요. 본인들이 좀 개선을 할 의지를 보여야지 당장에 자기들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요 미야기처럼 그냥 외주 줘버려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도 민영화는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끼거든요. 이미 관리 잘 되고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당장에 뭡니까? 대한민국은 뭐요? K-워터잖아요. K-워터. 상관이 없는데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민영화라는 것 좀 격렬한 토론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오늘 여러분들 내용 들으면서 일본 수도요금 비싸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이거 있잖아요. 뭡니까? 예, 일본 사람들은 수도요금 비싸가지고 절약하느라 욕조의 물로 세탁을 하는구나. 라는 이 내용도 상당히 쇼크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전기랑 수도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쓰거든요. 부자도 쓰고 가난한 사람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란 게 적어도 이제 서민 생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은 뭐 국가가 뭐 적자인 곳도 있다 이러면 하지만은 저는 그 방식이 맞다라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일본은 정말로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욕조물을 세탁기로 넣는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납니까? 거기까지 해야 되겠냐는 말이 나잖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 느끼게 돼. 일본은 선진국이거든. 일본은 잘 사는 나라거든. 근데 그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컬처 쇼크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찝찝하잖아. 근데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투자를 안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보면은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고정 지출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필연적으로 절약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이 구조로 간다는 거겠죠. 바가이방송에서 이제 이런 일본의 인프라 이런 걸 자주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이야 한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좀 갭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하지만은 어쩌면 일본의 이런 비싼 요금, 이런 상승 같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예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참고의 입장으로 제가 일부러 항상 이걸 들고 오는 겁니다. 당장에 오늘 방송 중에서도 아오모리가 도쿄의 수도요금이 2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은 아오모리 가서 삽니까? 안 살죠. 미쳤어 이러면서 그지? 한 달에 제대로 수도요금을 2배나 해야 되는데 뭐 1,000원에서 2,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그런 금액 단위로 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아오모리에 살겠습니까? 아오모리가 도쿄보다 최저임금도 쌉니다. 최저임금도 싼 동네인데 인프라는 또 비싸네? 미쳤네요. 이럴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